바로 급락을 했고 매도 시기를 놓쳐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우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테마주, 그 중에서도 정치 테마주에 대한 설명과 각각 후보의 대장 종목이 어떤 이유로 그 정치인과 엮이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제가 정치 테마주를 매매했었던 종목에 대해 당시에 왜 샀고 어느 지점에서 매매를 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저도 정치적 성향은 가지고 있지만 극단적인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고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를 매매할 때에는 어떤 한 정당의 후보를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닌 이것저것 진영을 가리지 않고 투자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시민 씨가 작년 한때 차기 대권 후보다 라는 소문이 돌 때에는 보혜양조를 매매했었고, 안철수 씨가 돌아올 것 같다는 기대감의 써니전자, 조국 씨가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기대감의 화천기계, 분위기가 다르게 흘러간 이후에는 한창재지 등등 어느 한 성향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면 써니전자, 화천기계, 남선알미늄, 삼보산업, 주연테크, 보혜양조, KNN. 와, 진짜 지금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데 정치 테마주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매매했던 종목들 중 대부분 꽤 많은 종목들이 엮여 있던 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선거철에는 정치 테마주만큼 돈 벌기 쉬운 종목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 저번 대선 때에도 정치 테마주를 매매했었는데 실제로 이전 대선에서 운이 좋게도 몇몇 종목에서 수익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부터 슬금슬금 다시 정치 테마주가 이슈가 되는 것 같아 남선 알미늄이 이낙연 전 총리의 관련주로 본격 상승을 하던 시기에 다시 정치 테마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총선까지는 약 1년 정도가 남아있어 특징적인 관련주로는 몇 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전 대선에서 유명했던 안철수, 홍준표 관련주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안철수의 미국 비자가 곧 만료되니 사놓고 기다리다 귀국하면 팔면 된다는 소리를 듣고 5월달에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듣기로는 한 달 뒤인 6월달에 귀국을 한다고 들었는데 결국 오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을 보며 본절로 나온 후 조국 관련주인 화천기계로 갈아탔었는데 그러지 말고 좀만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철수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있을 일이었고 만약 출마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귀국 당일 시세를 줄 때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생각은 지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만약 미국에 있던 안철수가 더 이상 정치계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 정계 은퇴를 선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팔았습니다. 그렇게 안철수 관련주가 지지부진할 때 갑자기 눈에 띄며 시세를 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국과 유시민 관련주였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조국의 화천기계인데요. 저번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이 화천기계도 원래 2,000원 하던 종목인데 이 회사의 감사인 남광 변호사가 조국과 미국 버클리대 동문이라는 것이 알려진 이후로 관련주로 묶이게 되었다네요. 심지어 회사에서도 동문일 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대장주 역할을 수행했죠. 마찬가지로 유시민도 정계를 복귀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며 한때 시세를 줬었는데 그 대장주였던 보혜양조 또한 유시민 씨가 직접 자신의 이름이 붙은 테마주들은 전부 사기다 라는 말을 했음에도 테마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참 불붙어 있던 조국 관련주인 화천기계와 유시민 관련주인 보혜양조에 들어갔습니다. 보혜양조는 짧게 수익을 먹고 나왔었고 화천기계의 경우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자면 분명히 고평가이고 바닥은 한참 지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처럼 이제 시작이다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예전 매매 스타일은 바닥에 기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했거든요. 한때 시세를 주었거나 지금은 바닥에서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는 종목들을 위주로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더 빠질 곳이 없으니 기다리기만 하자 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제가 그 기다리는 걸 잘 못해서 본전이거나 조금 잃었을 때 전부 팔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종목은 매수할 때 오랫동안 바닥에서 기었으니 본격적인 상승을 한다면 큰 시세를 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고 매수를 한 종목들이라 막상 5% 정도 올랐을 때 팔았다면 익절인데 더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떨어진 이후에 팔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시장에서 핫한 종목을 찾게 되고 큰 위험을 동반한 종목들을 매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튼 그렇게 화천기계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직전에 들어갔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밀어붙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냐 안 되냐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다 생각을 했지만 막상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선택이었다라는 평들이 쏟아지며 바로 급락을 했고 매도 시기를 놓쳐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식에서 사는 건 기술, 파는 건 예술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타이밍이 좋게 매수를 하더라도 팔기 전까지는 실제 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홍정욱이라는 정치인 관련주인 KNN이 급상승을 하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홍정욱이라는 사람이 잘생기기도 하고 당시 보수의 인물이 저번 대선에서 돼지발정지라는 별명을 얻은 홍준표와 박근혜 탄핵 때 총리였던 황교안 두 명이었는데 저 둘은 이미지가 좋지 않아 중도 표심을 어우르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항마를 검색하던 중 다시 찾게 된 정치인인데 제가 KNN을 아마 1,000원대에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살 타이밍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은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격이 빠지더니 결국 800원대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더를 외치다 결국 슈팅이 났고 그때가 공교롭게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던 시기와 겹쳤던 것 같아요. 한창 조국 법무부 장관의 논란이 일던 때라 그 대항마로서 홍정욱 씨와 같은 분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네요. 저는 결국 슈팅이 일어난 이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들어가며 생각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시 보수 진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 없기에 대선 전까지 한 번은 시세를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사에서 딸이 마약 밀반입을 했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 급락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정치 테마주를 매매했었는데 다른 테마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승을 할 땐 정말 화끈하게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려오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가격까지 내려와서 복구가 도저히 되지 않게 되는데 다른 일반적인 테마주들과 다른 점은 사람과 연관이 지어 있기 때문에 그 정치인의 알 수 없는 개인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매를 하며 느낀 점은 이런 정치 테마주는 장기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세를 줄 때 잠깐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지 이 정치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면 그 이전까지 오른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손절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료 소멸이고 만약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더욱 큰 하락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제가 처음에 써니전자처럼 미리 매수한 종목도 결국 올랐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한정된 자금 내에서 가치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닌 테마주에 오래 머무르기는 너무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나름의 판단을 하며 들어갔었던 정치 테마주의 매매 내역이었습니다. 뭔가 생각을 하고 들어간 종목들은 수익이 더 나쁜 것 같네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단타를 했던 종목들은 수익을 꽤 냈었거든요. 오늘은 정치 테마주에 관해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어떤 테마주든지 간에 비슷하겠지만 그 테마에 재료가 사라지는 순간 끝없이 기다리거나 손절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심 또 조심하시며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비록 비전공자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여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든 후 매매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흑우가 없는 그날까지 흑우스토리였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